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여행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문화와 만남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일찍 깨어 아침 나절 동안 어제 늦도록 돌아다닌 일정을 정리하다 보니 손가락에 쥐가 날 정도였다. 몇 명 친구들의 응원에 칭찬받을 일 없이 커온 나 혼자 신이 나고 뿌듯해서 그렇다. 이 정도 힘들면 칭찬 덜 받고 편하게 사는 게 내 신상엔 좋은 듯하다. 혼을 바칠 정도는 아니었지만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나니 브런치 타임이 됐고, 분명 어제는 내일은 좀 쉬리라 다짐했건만 비겐디 청량한 날씨는 그걸 허락치 않았다. 좋은 날만 있어도 좋은 게 아니다. 술 안주로 말고는 고기보다 채소를 즐겨 먹는 식성인데, 이곳은 김치가 기본이 깔리는 한식과 달리 피클 종류들이 별도 메뉴여서 선뜻 주문하기가 싫다. 그러다 보니 오랜 항해 동안 야채를 못 먹어 비타민이 부족한 선원처럼 어딘지 모르게 개운한 컨디션이 아니었다. 고기류는 10일 되지 않은 기간 동안 3개월치는 먹은 듯하다. 11시 30분만 돼도 슬슬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서울 직장인과 달리 이곳 사람들은 그 시간이 우리네 9시쯤 되는 분위기였다. 손님이 붐비진 않았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샐러드와 초르바를 주문했다. 경양식집에 가서 스프와 샐러드는 시키고 돈가스는 안 시킨 경우인데, 그래도 두 가지를 선택해서 최소한 식전 마수거리부터 재수없게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저절로 식사가 빨라졌고, 주문도 전에 제공하는 두 개의 빵 중에 하나만 먹고 나왔다. 우리가 쓰는 기본빵으로 깔고란 말이 터키 식당에서 출발한 건 아닌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예전엔 아웃백 스테이크에서 식전빵으로 버터 추가시켜가며 고기값보다 더 많이 먹고, 심지어 나올 때 얻어서 나오는 손님도 있던데, 요즘은 얻어 나오는 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하궁전이라 일컫는 로마시대 지하저수조를 가려고 줄을 서고 있었다. 가이드를 동행하면 줄을 설 필요가 없다는데, 줄 서서 두리번거리며 주변 풍경과 같이 줄 서 있는 사람들, 지나가는 핫한 여성들 구경하다 보면 지겹지 않게 내 차례가 온다. 한국이면 안 보고 만다였겠지만 여행지에서의 마음가짐 죽기 전에 여길 또 오겠어가 작동하면 수리력이 좋아져 비행기 왕복 시간에 경비며 기대 수명 등등을 대입하여 정답과 오답은 자기만 아는 것이라 아주 쉽게 답을 낸다. 검표 후 바로 지하로 연결된 계단이 시작된다. 지하 3층 주차장 깊이인데 몇 계단 내리지 않아도 시작이 돼서 갑작스럽지만 코린트 식민지 이오니아식인지 모를 기둥이 도열돼 있는데 조명과 어울려 볼만하다.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열주는 묘한 웅장함과 균형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끈다. 6세기에 만들어진 것인데 기술이 분명 더 좋은 현대보다 아름다운 장식들이 신기하다. 눈이 마주치면 눈이 먼다는 메두사 머리를 거꾸로 장식한 것도 기발하다. 단순히 그럴 거면 장식을 뭐하러 하냐고 당장 묻고 싶다. 심화학습하면 나오겠지만 웃자고 하는데, 죽자고 들지 말자 앞서 말했듯이 손가락 쥐나는 문제도 있고, 많은 기둥들 사이에 현대 작가들의 작품도 몇 개 있는데 언뜻 보면 자코메티의 조각상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설명이 있는 것들도 어두운 데다 뒤에서 천천히지만 무겁게 다가오는 관람객 때문에 상세히 보기엔 무리가 있다. 그냥 지하 저수조인 거다. 요즘도 다른 기능인이지만 홍수 방지를 위한 저장소를 만드니 많이 하는데, 6세기에 만들어진 기능뿐만 아니라 미학까지 고려한 로마인의 유적이 대단할 뿐이다. 면적이 어마하게 크진 않아서 시속 1km로 걸어도 다 둘러볼 공간이어서 약간 아쉽다. 관람료 300리라. 가성비도. 밖에서 서성이다 관리인만 들어가는 관람객 금지구역인 곳에서 잠시 있는데 여러 마리 달팽이가 계단에 붙어 있었다. 나뭇잎도 아니고 그냥 껍질인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서 이게 왜 여기 있지 추리해보니 지하궁전의 습기가 지상까지 올라와서 그렇겠구나 싶었다. 아마 나만 봤을 거야. 보이스톡으로 부모님 안부 겸 형한테 전화를 했더니 어제 꽤나 길게 적은 것을 보고 너 특파원하러 갔냐? 힘들게 산다. 언론사 생활사 반세기 한 사람으로 내막을 잘 알아서 걱정된 마음으로 무리하지 말란다. 엄마도 스피커폰으로 재밌게만 보내다 오라고 하신다. 네, 엄마가 건강하셔야 더 오래 놀다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루에 하나씩 관람을 하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난 관람으로 근처에 있는 이스탄불 고대 박물관으로 갔다.
시작보다 뒤로 갈수록 대리석 조각상의 자세, 표정, 의상이 말 그대로 조각 같아 어찌 저렇게 만들었을까? 너무 신기했다. 만원 버스에서 혹여나 실례될까봐 나이 상관없이 이성 근처도 가지 않고 이성과의 접촉은 수개월에 만에 하는 피검사 때 말고는 없는 내가 돌같은, 아니 진짜 돌로 만든 여자 조각상을 만지고 싶어 치안들이 늘 그렇듯 실수인 척 쓱 터치를 해보고 싶은 마음을 바늘 아닌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른다 생각하고 참았다. 박물관의 모든 내용을 사진에 담았다. 분명 다시 안 본다는데 내 손모가지 건다. 그렇지만 촬영을 하면 2번 보는 효과가 있다. 최소 프레임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보고 찍을까 망설이면서 보고 또 보고가 되기 때문이다. 남성 조각상을 보면 대부분 성기가 작게 돼 있는데 옛날 그리스 남자들은 성기가 작은 게 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본 기억이 난다. 유튜버 꽈추형의 말이 한국인의 꽈추는 평균이야라고 인식이 돼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글쎄다. 자기의 왜소함을 모면할 심산으로 큰 게 들어가 무식을 떠는 것보다 작은 게 재롱을 떠는 게 더 낫지 않냐란 말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다. 나도 그 말에 동의는 한다. 조각상들의 제작 시기를 생각하면 완성도는 가히 놀랍다. 신라천년의 미소나 팔도에 있는 문화재급 조각과 비교를 절대로 안 하고 싶다. 아무리 대리석이 화강암에 비해 재료 특성상 가공이 쉽다고 해도 기원전 석공의 아버지가 석공의 아들을 낳고 그 석공 아들이 구약 성경의 족보나 열만큼 되풀이된 장인 정신이 이룬 것일 테니까. 조각상의 이름은 그리스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다. 나도 제우스를 제외하곤 그리스식을 좋아하는데 어감상 사랑의 비너스보다 아프로디테가 뭔가 더 있어 보이고 에로스보다 큐비트가 더 큐트해서이다. 제우스는 왕자의 게임 승자처럼 근엄한 자세이거나 왼쪽 팔꿈치로 바닥을 기대고 옆으로 누운 양반지, 어르신이 몸종 나무라는 자세로 있었고 아테나 여신상은 똑똑한 지혜의 여신이라서 그런지 목이 똑 부러진 게 많았다. 참고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의 영어시 발음은 번데기 발음 기호를 사용한 S이다. 내가 그리스를 가려고 하면 그리스식 발음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 깨달았다. 아프로디테 조각상은 남자들 후끈 달아오게 할 오묘한 인체 비율이 적용된 것 같았고 아폴로는 여성의 모습까지 같이 갖춘 미남으로 보였다. 그래서 신화 속에서 남자를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국민학교 5학년 땐 호머니 개인이 하는 말을 어른도 몰랐을 거다. 그러니까 책 제목이 호메로스를 호머 이야기라고 했지. 가방에 신 헤르메스 전령의 신도 있었다. 브랜드명 죽여주게 잘 골랐네. 신들의 조각이 많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뮤즈와 님프가 있었는데 비극의 뮤즈란 이름은 너무 신기했다. 매사 디테일을 없어서 뮤직의 어원이 뮤즈란 것만 알아서 악마는 디테일에서 온다는데 최소한 난 악마랑은 무방하다고 확실히 주장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나의 신 디오니소는 없었다. 바커스란 로마식 표기로라도 있으면 피로회복이 됐을 텐데 50 중반의 아재가 되고선 이런식 표현은 자제를 해야 하는데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키읔 중간에 실견 문화재 복원 영상을 앉아서 보는데 발굴자들 손길의 정성은 타투를 하듯이 정교하며 간호사가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치석 제거하는 듯 하는 것을 보고 평소 공사 중인 현장에서 문화재 때문에 개발이 더뎌져 서민들 입주가 늦어지고 어쩌고 할 때 뭐 그리 대단한 문화재라고 경시하곤 했던 게 창피했다. 단순히 문화재 문제만이 아니어서 홧김에 그랬긴 했지만 책에서 본 그릇, 항아리, 장신구, 동전 등이 전시되어 있었고 대리석상만큼은 정교해 보이지 않아 의외의 기분이 들었다. 빼빼로보다 완성도가 낮은 장신구가 있었는데 자체로 이쁘고 소중한 금으로 만든 거라 그냥 보기 좋았다. 예나 지금이나 금값은 금값이다. 3시간여 힘든 관람을 마치고 화장실을 들렀는데 소변기가 정말 필요한 만큼의 크기였다. 오늘은 더 길어졌다. 지금 새벽 2시가 다 되었다. 할 말이 아직 남아있는데 해야 할 시험 공부가 남았어도 이 시간엔 자던 습관 30년이 돼도 변함이 없다. 그럼 여기서 이번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